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목들 수세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특히 수세가 센 나무들은 어떻게 관리, 이제 뿌리를 절단한다든지 그런 거를 작년에 올린 영상이 있어서 제가 수세가 약한 나무, 착과가 많이 되고 수세가 약한 나무를 어떻게 제가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 밭에 3년차 자간묘 사과밭인데요. 지금 사과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이 나무 같은 경우. 그런데 수세가 약해요. 수세가 약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복을 줬어요. 여기 보면은 전목 부위잖아요. 그래, 전목 부위를 너무 많이 노출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한 20cm 노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세가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마 전에 이렇게 복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흙을 걸어서 이렇게 덮은 거죠. 그러니까 전목 부위가 지금 5cm 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일주일 됐나 제가 이렇게 한지. 그래서 이제 결과를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은 이게 흙이 이래 덮잖아요. 덮으면 덮은 부위에서 뿌리가 나와요. 만약에 여기까지 흙을 덮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목 부위 위까지는 절대 덮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목 부위 밑에까지는 덮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뿌리 숫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접목 부위가 노출이 많으면은 뿌리가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뿌리가 많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면은 뿌리가 적은데 적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보다 뿌리가 많으면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더 많겠죠. 막 멀리까지도 가고 골고루 360도 사방팔방으로 뿌리가 이제 뻗어나가기 때문에 많은 영양분을 흡수를 할 수가 있어서 수세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목 부위를까지 너무 많이 흙을 덮으면은 수세가 너무 세져 가지고 부사 같은 경우는 꽃눈도 안 오고 그래서 농사를 망칠 수가 있어서 항상 작은 묘 같은 경우 M9에 따라서 M26에 따라서 그리고 토양에 따라서 10cm 뭐 15cm 5cm 이렇게 노출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복토를 한 20나무 20그루 정도 제가 이렇게 복토를 했어요. 수세가 약한 나무일수록 더 많이 했겠죠. 꽤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여기보다 여기가 불룩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파 보면은 요게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잔뿌리예요. 요 보이나 모르겠네. 여기 예, 잔뿌리 흙을 덮잖아요. 특히 장마철에 덮으면 금방 나와요. 흙을 안 덮어도 잔뿌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흙을 덮으면 바로 뿌리가 나와요. 벌써 이 잔뿌리 엄청 나와 있죠, 지금. 아마 저 반대쪽도 당연히 나왔을 거예요. 보이잖아요, 여기. 다. 밑에는 당연히 더 나왔겠죠. 안 파봐도. 이렇게 파는 족족 이렇게 뿌리가 다 나왔죠. 이게 잔뿌리예요. 이게 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뭐든 그래요. 굵은 뿌리보다는. 더 이상 파면은 또 이 나무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검정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뿌리가. 이게 한 달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굵어져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쭉 가요. 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흙을 좀 걷어도 여기 뿌리가 노출이 돼도 뿌리 끝은 이쪽에 땅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좀 노출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수세를 돈 안 들이고 올리는 방법이 영구적이에요, 이게. 그런데 비료로 수세를 잡는다든지 노출이 너무 많이 심했어요. 이제 접목 부위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은 뿌리 양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해년 비료를 계속 투입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세 센 나무보다는. 그러다 보면은 경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흙을 복토를 해주면은 뿌리가 엄청 나올 거예요. 360도에서 사방팔방에. 그러면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료가. 그래, 이 근본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 이런 식으로 저도 이걸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 제가 나름 이제 생각하고 해서 실천을 한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요목 같은 경우는 이게 좋아요. 성목은 뿌리가 벌써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좀 어려운데, 이렇게 유목 같은 경우는 뿌리도 잘 나오고, 요럴 때 수세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 나무도 사과를 제가 이렇게 나름 많이 착과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세가 약하더라고. 그래, 아니 일주일 전에 했는데도 보니까 수세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나무는 뭐 거의 정상적이라 가지고 제가 복토를 안 했는데, 이 나무는 딱 보니까 수세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복토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밑에 100% 이제 뿌리가 나왔을 거고, 이제 아주 수세가 약한 나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골에 많이 했어요, 제가. 수세가 요즘 비와고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보니까. 이 나무도 수세가 약하더라고요. 지금 사과 굵기도 다른 것보다 적어요, 보니까. 이렇게. 옆에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인데, 나무 상태가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많이 복토를 했죠. 여기가 접목 부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육안으로 봐도 옆에 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렇게. 그러면 저게 점점 길어져 가지고 이 멀리까지 이제 뿌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고 약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수세가 이거 주간 굵기도 천지 차이죠. 이렇게. 이거는 사과도 많이 착과가 안 됐는데도 수세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보니까 노출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복토를 했는데도 노출 부위가 지금 10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출을 너무 많이 해서 심은 거예요. 잘못 심은 거죠, 한마디로. 저기 보면은 저거는 한 5cm 요 정도, 10cm 요 정도 노출하니까 수세가 딱 좋은데, 이거는 복토를 했는데도 10cm가 저렇게 남아 있으니까 수세가 엄청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많이 복토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도 이제 보면은 여기도 나무가 수세가 좀 약해 가지고, 제가 작은묘 경험은 저도 이게 4년차가 처음이에요. 예, 보니까 작은묘는 토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대목 노출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작은묘는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저는 M26 이중 대목 키운 경험이 현재 9년 차인데, 이 작은묘는 지금 4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을 파악을 해보니까 10cm, 토양에 따라 다른데 10cm 이상은 노출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식재 거리에 따라서도 다른데 10cm, 10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토양이 아주 안 좋으면 5cm만 하고, 또 초밀식이면은 10cm 노출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간격이 좀 넓게 심었으면은 노출을 더 조금 하는 거죠. 5cm 이런 식으로 해야지 토양하고, 토양이 얼마나 비옥한지 거기에 따라서 다르고, 식재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골이 저 옆이 배수로라 가지고 아무래도 뿌리가 물에 조금 이제 손상을 입어서 수세가 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쪽 골 같은 경우는 복토한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이 나무. 근데 이 골이 특히 많아요. 확실히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일주일 전에 했는데 벌써 요즘 비가 자주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세가 확실히 살아났어요. 이게 이렇게 진녹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요거는 병이 들은 거예요. 요거는 복토를 저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잎이 다르죠. 진녹색이 아니죠. 그러면은 왜 그런지, 이제 병이 들었는지 보면은 여기 보면 수피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이게 동해일 수도 있고, 동해일 수도 있고, 이제 초봄에요. 불안병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를 이제 긁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직은 불안병 같지는 않아요. 불안병 같지는 않고, 동해 피해를 입어서 수피가 갈라져 가지고, 지금 이게 수세가 제일 약한 나무예요, 이게. 이 밭에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면은 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차 유목이죠. 유목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수세가 약한 나무는 저렇게 복토를 해주고, 수세가 또 너무 강한 나무들,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이제 조금 수세가 세다 이러면은 접목 부위가 한 5cm에서 한 7cm 정도 됐네요. 그러면은 두둑을 살짝 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두둑은 무조건 해야 된다. 유공간을 묻어도 두둑은 해야 돼요. 그래야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그게 유공간 묻고 다시 끌어 묻잖아요, 흙을. 그러면 그때 당시는 한 10cm 정도 볼록해 보여요. 그런데 비가 오고 하면은 땅이 이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유공간을 묻어도 5cm, 10cm는 살짝 두둑을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천지 차이에요. 그게 나무를 키워보면 두둑 한 대 심은 거하고 안 한 대 심은 거하고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한 10cm 정도 이렇게 두둑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세가 센 나무는 파면 돼요. 여기를 파고 한 지금 5cm 노출됐잖아. 그러면 5cm 정도를 흙을 걷어내요. 걷어내면은 그 뿌리가 보일 거예요. 보이는 뿌리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세가 뚝 떨어져요. 안정이 돼요. 그러면 꽃눈도 잘 오고. 그래서 유목 때 그걸 결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유목 때. 수세가 센 나무는 흙을 걷어내고 뿌리를 잘라주고, 수세가 약한 나무는 흙을 흙을 복토를 줘가지고 뿌리를 나오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4, 5년 되면은 안정되게 사과나무가 전체적 밭이 골고루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료를 이제 주면서, 퇴비를 주면서 또 수세는 센 나무는 조금 주고, 수세는 약한 나무는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수세를 바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원리는 다 비슷해요. 그렇게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유목들 어떻게 수세를 잡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분수 아오리예요. 3년차 아오리. 많이 달렸죠, 아오리? 예, 가원 지금 상태도 이렇습니다. 3년차 작업용. 예, 오늘은 이제 수세 잡는 방법, 유목들 수세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